마지막은 내가 진정한 나눌 수 있는 자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게 주제로 해서 자정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대사는 네가 한국말로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해도 돼. 한국말로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어로 할 땐 눈물이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극치료 어디서 공부하고 왔니의 2탄 미국 편입니다. 우리 미모의 유학파 선생님 김덕은 연극치료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치료사, 아동심리상담사 김덕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부에서 연극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극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사실 연극치료라는 분야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북새통이라는 교육연극 극단에서 이제 공연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투어도 하고 영국 연출님도 만나서 영국에서도 투어도 하고, 저희가 공연이 달이라는 공연이었는데 제 역할이 전쟁 고아, 첫째 고아였어요. 그 공연을 가지고 여러 난민들을 만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굉장히 치유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잘 공부해보면 배우로서 역량이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되다가 연극치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알아본 곳이 미국이었고, 미국에 누가 연극치료사로 유명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로버트 랜디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 학교를 가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연극치료 전공하는 대학교가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크게 세 학교가 있었어요. 캔자스 스테이트랑 그다음에 CIIS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랑 그다음에 NIU. 그래서 연극치료 공부하겠다 할 때 세 곳에 원서를 넣었어요. 더 찾은 곳이 레슬리 유니버시티랑 그다음에 시애틀에 있는 앤티오크 유니버시티. 근데 저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세 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NIU가 제일 먼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샌프란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길 갔는데 온 거예요. 학교 소식이. 와우. 그래서 샌프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NIU에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룹 다이나믹스라 그래서 피쉬볼이라고, 여기서 관찰자들은 그냥 어항을 보는 것처럼 이들이 하는 걸 쳐다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이 어떤 역동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 역동 안에서 일어나는 그룹의 행동들을. 그것이 진짜로 되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예종에서 수업할 때 대학원생들이랑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카운셀링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한 평? 한두 평 되는 방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카우치가 2개 있고, 한 명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한 명은 내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롤 플레잉을 하는 거를 그대로 한 15분 정도 찍어요. 만약에 내가 내담자인데 무슨 역할, 뭐 빈민가에 사는 누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거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사하는 거, 들어오는 것부터 맞이하는 것부터 보내는 것까지 딱 찍어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쭉 앉아 있고 내가 화면이 이만하게 나와요. 그 공개적으로 나의 행동이 낱낱이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로 갈 때는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데, 치료사로서 분석을 받을 때는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그걸 한 학기에 몇 번이나 해요? 많이 해요. 그 한 학기 내내 그 수업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도 한 3번? 까지는 와요. 두세 번. 치료사 역할로? 네, 치료사 역할로. 그러니까 15분 동안 해서 얘가 메인 문제를 내가 캐치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담자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요. 내가 정말 상담을 할 때 이런 수업이 있으면 성장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수업이 일반 심리상담? 적인 과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극적인 과목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네, 있을까요? 아까 프로젝티브 테크닉스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어떤 군, 만약에 뭐 유치부 아이들이라든지 뭐 어떤 군이든 상관없어요. 클리니컬한 군인 거죠. 뭐 정신병동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군을 딱 정해놓고 제가 프로그램을 짜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클라이언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예시가 있어서 네가 거기서 골라라. 그리고 얘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치료 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상연해요.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냥 롤플레잉을 하고 같은 상황이지만 치료를 짜는 다 형태들이 다르고 무엇을 사용하냐? 몸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피규어를 사용하든지 그림을 사용하든지 뭐 결국 끝은 연극이지만 그 수업이 사실 상당히 좋은 수업이다. 혹시 졸업할 때 자전 공연 하셨어요? 졸업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테라피 수업의 마지막에 자전 공연 해요. 모두 다 해요. 전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로버트 랜디 선생님 수업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롤 카운터 롤 가이드가 꼭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저 혼자 동양인이었거든요. 전부 백인이었고 한 명만 흑인 친구, 한 명 다른 친구를 캐스팅한 거죠. 그 집단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친구를 섭외를 해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해서 마지막은 내가 진정한 나눌 수 있는 자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게 주제로 해서 자전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대사는 네가 한국말로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해도 돼. 한국말로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어로 할 땐 눈물이 안 났어요. 내가 그때 그 마음이 동요되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거에 걸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졸업할 때 논문도 쓰셨어요, 선생님? 네, 논문 썼죠. 저는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썼어요. 또 제가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왜냐면 우선 인터넷이 우리만큼 빠르잖아요. 그치.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독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인터넷 중독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픽셔널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애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IRB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픽셔널로 내가 어떤 애 군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캐릭터를 한 5명 정도를 정확하게 그걸 기재하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이제 연극 치료를 진행할 것인가. 중점은 얘네가 가상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연극이 너무나 좋은 거였죠. 너무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터넷 중독 아이들 모아도 잘 안 와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연극 치료 하시면서 유학 가서 공부하기 잘했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아까 수업 받았던 거와 연장선일 것 같은데 그런 수업을 받으니 이제 자신감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800시간 인턴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많은 건 그러니까 매일 가지 않잖아요. 대학원 수업이. 그럼 빠지는 시간엔 다 병원에서 인턴을 하거나 어떤 아동센터나 어떤 클리니컬 센터 가서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져져서 오는 것 같고 저는 노인이랑 어린이랑 그다음 그 홈리스 이렇게 세 군을 만났었는데 그 정도 보통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내담자들을 만나보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걸 공부하니까 와서 그게 좀 두렵다 이런 거기보단 그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된다. 그럼 그렇게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생님이 직접 알아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와 연관된 기관들로 그냥 파견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연관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리스트가 있고 내가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동양 여자,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여자다 보니까 교도소군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대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포트를 되게 많이 써서 이제 내야 돼요. 법정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이라 좀 제한적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것들은 빼고 그때 이제 레주메 쓰는 걸 배워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줘요. 가서 명함을 돌리죠. 그래서 학교 이름이 써있고 내가 트레이너라는 것도 써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각자 생각한 연극 치료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씩 한 게 있는데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테마파크. 가기 전에 약간 설레기도 하고 가면 재미없을까? 뭐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막상 가면 너무 재밌고 다이나믹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올 때는 약간 아쉽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보시면서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는 적극 권장. 왜냐하면 나가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도 배우는 것들도 많지만 특히 로버트 랜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해놓는 접근법들이 아주 명확하게 있고 또 그분한테 배울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발전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된다면 가라. 아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면 학교를 열심히 다녀라.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원은 학점이 어느 이상 되지 않으면 원서를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원을 가고 싶고 뭐 미국에 가고 싶어요 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잘해. 공부를 시키는 거를. 미국에서 연극 치료랑 인지도가 어떻게 돼요?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해요. 한국처럼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하면 드라마 테라피스트 하면 뭐 다 알아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거기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게 잘 알고 어떤 분은 뭐 거의 그냥 그런 카운셀링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도 있지만 미국 나라 크니까 주에서 보통 라이센스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취업하기가 좀 용이하다?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처럼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이제 주에서 주관하는 자격으로 근데 드라마 테라피스트가 RDT라고 하는데 Registered Drama Therapy.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등록된 자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민간 자격증이랑 비슷해요. 그걸 하고 나면 보통 LCAT이라고 Licensed Creative Art Therapist를 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합예술치료? 그런 자격증이죠. 그럼 자격증을 따면 정말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RDT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인 거죠. 드라마 테라피스트만 돼도 괜찮긴 하지만 내 동료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대학원 친구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LCAT을 따요. 오늘은 이렇게 연극 치료의 유학파의 산 증인이자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주시는 김덕은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미국의 연극 치료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